자, 오늘 이제 3일차 교육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이 아닙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교육이고, 이제 어떤 거 보면,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부를 가는 건데, 사실은 그 이어폰 평가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제일 첫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내가 그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어디 가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 첫 번째 날하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근데 엔지니어고 개발하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있을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바깥에도 장비도 많이 전시돼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좀 많이 왔으면 많은 구경도 됐을 텐데 저걸 저렇게 장비들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론 듣고 바깥에서 직접 시연도 하고 이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오디오, 워크샵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이 돼 있죠. 전시도 하고 이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포맷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직접 이제 오후에는 실제로 테스트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이어폰, 헤드폰을 자동으로 이렇게 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시퀀스 코드를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 사운드 책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뭐 사운드 책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했고 지금 바깥에서 보면 이제 오디오 프리시전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퀀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만 받으면 똑같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게 없고 내가 다른 장비가 있다고 하면 다음까지 교육을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어떤 매뉴얼 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하고 좀 어려운 게 사실 이어폰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어폰, 헤드폰이. 근데 이제 거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럼 이거 어쨌든 이렇게 산업표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어폰, 헤드폰을 측정을 하는 산업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는 이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간단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사람들마다 다 머리가 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귀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람의 고막을 흉내낼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착용하는 패턴이 다 다르죠. 이렇게 귀를 덮어서 착용하는 것들도 있고, 귀를 눌러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귀 속에다 삽입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착용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발음체하고 고막 사이의 거리가 다 다른 거죠. 그 사이는 조건이 다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무슨 보정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렇죠? 확산 음장 보정이든 자유 음장 보정이든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착용 조건이 다르면 거기에 딱 맞는 보정 커브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그리고 보정을 안 하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 막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우리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들려요. 우리가 보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스피커처럼 우리가 스피커를 들을 때 그 주파수 특성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정이라는 걸 해서 해석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정을 해주는 그 타겟 곡선 자체가 우리 현실하고 안 맞게 돼버리면 전혀 맞지 않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측정 장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스피커, 그렇죠? 이어폰은 귀 근처에서
이렇게 발음체가 위치한 걸 갖다가 이어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헤드폰은 뭐냐? 헤드폰은 여기 헤드밴드가 있는 거 있죠, 다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어폰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주고요. 그러니까 발음체가 고막 근처에서 있다. 그러면 이어폰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헤드밴드가 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헤드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어폰이 더 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헤드폰. 그 학계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뭐 Y짝이든 대칭, 비대칭, 어쩌든 그런 것들은 이어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뭐가 어쨌든 밴드가 이렇게 헤드밴드가 들어가는 타입을 헤드폰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어폰, 헤드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둘 다 현재는 포함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측정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측정 이야기를 하면 그 음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음장에 대해서. 필드. 예. 음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발음체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미치는 공간을 바로 음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석이 있어서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음원에서 소리가 날 때 그게 나한테 미치는 공간이 음장이 되는 거죠. 소리가 발음체도 없고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음장이 형성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공기가 없다. 그러면 또 매질이 없기 때문에 또 음장이 형성되지가 않고. 어쨌든 어떤 발음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음장의 특성에 따라서 계측기기는 다 달라요. 여러분 음향학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뭐 그냥 건너뛰고 뭐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할 거예요. 3월달, 4월달에 음향학 강의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여력이 되시고 내가 정통으로 음향을 안 배우고 싶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센터에서 하거든요. 물론 유료 교육입니다. 홍보성이 됐는데 서울대에서 한 18년 동안 음향을 가르치신 독일에서 배워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쪽에서는 다 알고 계신 성경모 교수님께서 2달 동안,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그 음향학 한 권을 다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유료 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한 번 들을 때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이니까 업체들 쪽에서 좀 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3월 되면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매주 목요일 하루 6시간씩 굉장히 빡시게 이렇게 교육이 시작될 텐데, 저는 지금 교육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음향학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건데, 지금은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할게요. 음장에는 크게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세 가지 음장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음장은 자유음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음장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음원에서 있잖아요. 음원에서 소리의 전파가 되는 게 다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로, 평면파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가까이 가면 구면파로 형성이 되고 일정 정도 거리가 지나면 평면파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면파로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갖다가 니어필드라고 그러고, 평면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파필드라고 그래요. 어쨌든 소위 말해서 그냥 음원에서 오는 그 경로 하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반사음이 없다. 왜? 반사가 있으면 경로가 두 개가 생겨서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만 오는 소리를 재겠다고 만든 마이크가 바로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은 옆에 앉아있는,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수음체라고 하면 항상 마이크로폰은 정면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크로폰 다이아프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그 음에 대해서 평탄하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사체가 있는 데서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은 기본적으로는 무향실에서 있잖아요. 측정하는. 무향실 이외의 조건에서 뭐 예를 들면 환경소음을 프리필드 마이크로폰 측정한다.
그건 미친 짓이죠. 환경 소음이라는 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정면으로 그 마이크로폰 방향 그쪽에 오는 게 굉장히 세다고 하면, 무시 가능하다고 하면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을 측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향실에서 뭐 스피커를 측정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을 써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마이크로폰을 써야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니면 직접음 대비 반사음이 전혀 없을 수 없다면 이 되게 차이가 굉장히 클 때는 프리필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자유음장이고요. 확산음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iffuse field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탕 같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목욕탕도 그렇진 않겠죠. 서로 마주보는 벽이 있으면 모드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지 않은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잔향실이라는 걸 들어가고 나면 뭐 소리를 푹 내주잖아요. 악! 하면 있잖아요. 그 악 소리가 거의 한 20초 정도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흡음이 돼서도 안 되고 막 난반사를 일으켜가지고 소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같은 레벨을 되는 게 확산음장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측정을 하라고 만든 마이크로폰이 바로 확산음장 마이크로폰이 되고, 우리가 랜덤 인스턴스, 랜덤하게 소위 말해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모든 방향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 특성이 뭐 플랫하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을 뭐 랜덤 인스턴스 마이크로폰, 확산음장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뭐 환경 노이즈를 잰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소음계 이런 걸 재는데 뭐 차도 뭐 여기서 다 달리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음장 마이크로폰으로 재면 안 되겠죠. 확산음장 마이크로폰으로 기본적으로 재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살 때는 이게 자유음장용인지 프리필드용인지 디퓨즈 필드용인지 아니 랜덤 인스턴스용인지 그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사야 된다는 거지. 다음 세 번째는 프레시필드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프레시필드. 이거는 뭐냐고 하면 뭔가를 덕트나 있잖아요. 클로즈드 박스 내에서 재는 거예요. 이어폰은 이런 게 많죠. 기본적으로는 특히 커널 이어폰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막이고 이게 이제 이어폰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 재는 걸 갖다가 우리는 프레시필드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시필드라는 말은 소리가 있잖아요.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프리필드든 디퓨저 필드든 소리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웨이브의 형상으로 간 웨이브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파형이 이렇게 이게 1초에 340m 어쨌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전파는 안 되고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정접파 같은 게 뭐 그래서 있잖아요. 입자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측정을 하는 그 주파수는 이 챔버 내에서는 정접파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최적이 크다고 하면 얘가 프레셔 챔버 조건 내에서 음압이 다 동일하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파장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주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은 이제 노드가 형성이 되고 어떤 것들은 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음압이 크고 작고 막 이렇게 형태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더 4분의 1 파장도 한참 더 이하가 돼가지고 어디서 재더라든지 음압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요. 나중에 이제 보청기든 뭐 이어폰 잴 때 커플러라는 걸 사용이 되는데 이게 챔버 조건이 나와요. 2cc, 그 다음에 6cc, 뭐 10cc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 주파수 범위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2cc 커플러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거의 10km까지는 그 프레셔 필드 조건이 돼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이제 들쑥날쑥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6cc 커플러가 된다는 이제 보면 한 8km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듣는 리스닝 룸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닝 룸은 어떤 공간 내에서 스피커를 놓고 듣게 되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리스닝 룸은
어떻게 보면 프리필드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디퓨즈 필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프레시 필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초저역이 있죠. 이게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보는 게 아까 이제 음장을 보는 게 니어필드, 파필드의 개념이 있어요. 니어필드를 우리가 말하는 게 근접 음장이라고 그러고요. 파필드는 원거리 음장, 근거리 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측정을 할 때, 스피커 측정을 할 때도 근거리 음장 측정법이 있고 원거리 음장 측정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 음장을 대표해서 그냥 한 1m 정도 아니면 2m 이렇게 놓고, 국제 표준에서는 보통 1m에서 마이크로폰을 놓고 이렇게 재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죠. 2m에서 될 때는 나중에 1m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니어필드 같은 경우는 바로 진동파 바로 거의 몇 미리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주파수 서브폰 이런 거 측정할 때 무연길이 없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파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리가 2배가 되면 6dB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평면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음압이 서로 같은 페이즈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니어필드 조건이 되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평면파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니어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파로 보면 이제 구면파로 이렇게, 물론 이게 점어원이었다고 하면 이제 구면파로 나오는 조건이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멀리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보면 평면파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파필드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주파수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어필드, 파필드는 딱 예를 들면 1m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저주파 입장에서 보면 더 멀어져야 되고 고주파에서 보면 더 짧아져도 돼요. 그래서 K하고 나중에 R이라는 팩터로 해가지고 두 개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니어필드, 파필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리필드 있었고 아까 디퓨저 필드가 있었던 리버브런트 필드를 갖다가 아까 디퓨저 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프레시 필드 조건은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음장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용 마이크로폰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1인치도 있고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계측기계에서는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그 크기가 작아질수록 있잖아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본적으로는 얘가 수음할 수 있는 대역은 넓어져요. 그렇죠? 140kHz까지. 엄청 초음파 대역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번에 면적이 제곱을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8분의 1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00kHz까지. 100kHz까지 보는 게 이제 4분의 1인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계측기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2분의 1인치 많이 쓰죠. 2분의 1인치. 그게 이제 20에서 40kHz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치,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8에서 18 정도까지. 감도가 굉장히 고감도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보통 12.5mV/파스칼. 이 파스칼이 들어갔을 때 12.5mV가 뜨는 보통 이제 그 정도 감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이게 이제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압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은 로 노이즈가 있고요. 로 노이즈, 굉장히 이렇게 낮은 0dB까지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건 지금 다 dBSPL 개념이에요. 0dB라는 말은 20 마이크로파스칼까지 재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폰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30dB 정도 재는 게 일반적인 마이크로폰, 특수하게 비싸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를 재면 틀리게 나옵니다. 130dB 이상이 들어오면. 보통 우리 소음계 있잖아요, 소음계 보통 100만 원짜리 언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소음계. 그거는 130dB 이상을 재면 틀린 값이 나와요. 마이크로폰이 세츄레이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이 SPL을 잴 수 있는 거 대신에 그 노이즈는 좀 높겠죠,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0dB까지. 제가 옛날에 음향대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1m에서 재면 150이 넘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음압계를 재면 130 이상에서 안 올라가. 잴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나온 뭐 이렇게 그 고출력 고음압 잴 수 있는 그 같은 게 보통 한 1000만 원대 가까이 하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있다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다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프리필드는 무조건 수직으로 이쪽으로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재는 거예요. 프레셔는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 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재요. 이게 그러면 이게 주파 특성이다 평탄할 것 같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은 뭐 20km 이상에서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파장이 굉장히 짧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10km 같으면 파장이 3.4cm라 그랬죠. 그러면 20km 같으면 1.7cm일 거잖아요. 1.7cm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의 직경이 있잖아요. 이게 반사체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특성이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어디서 보정하냐? 기구물이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바로 그 프리앰프단 있잖아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필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휴대폰용 있잖아요. 그 ECM 마이크 있잖아요. 조그맣잖아요. 뭐 4mm짜리도 있고 직경이 뭐 6mm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재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그거 아우징 아무것도 없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기회도 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플랫한 특성이 나와요. 안에 필터링이 이렇게 정기적인 회로가 해가지고 뭐 노이즈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만약에 없이 좀 넓게 펼쳐놓으면, 사실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한 1000원짜리 안 되는 그 마이크로폰이, 그게 똑같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거든요. 거기다가 9V 정도 되는 이렇게 그 DC 바이어스 가해가지고 재면요, 굉장히 좋은 특성, 개척기기에 저리 가라는 특성을 사실은 돼요. 굳이 이런 개척기기용 비싼 마이크로폰, 이게 크기 때문에 이런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3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지점이 거의 50km, 뭐 40km 이런 데서 재버리기 때문에 보정 없이 뭐 사용해도 돼요. 예,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0도를 보면 0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T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90도가 된다. 90도가 되면 여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30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0도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얘가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이라고 0도 같으면 이렇게 좀 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특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이제 프리앰프 단에서는 이걸 올라간 것만큼 이렇게 줄여준 있잖아요. 이런 필터를 걸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플랫하게 나오게끔 하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프레시필드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랜덤 인스턴스 마이크로폰, 프리필드 마이크로폰 세 종류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은 똑같은 거 써요.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세 개는. 대신 뭐가 다르냐? 뒤에 있는 그 신호 처리단 있잖아요. 그걸 다 다르게 들어있다는 거지. 이게 다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쓴다라든지, 뭐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쓴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그거는 구조 자체가 달라. 이거는 다 무지향인데, 0도에서 오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플랫하게 맞춰줄 거냐? 모든 방향으로 다 맞춰줄 거냐? 이제 그리고 90도에서 오는 걸 맞춰줄 거냐는 그 방법론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세 마이크로폰 특징. 그거는 어디서 한다? 마이크로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프리앰프단 있잖아요. 그 전기도 공급해주고 필터도 들어있는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척용 기계 같은 게 다 콘덴서 마이크로폰이거든요. 다이나믹 가지고는 개척을 안 써요. 특성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이나믹은, 저번 시간 무빙 코일 방식이 다이나믹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플랫한 특성을 내줄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콘덴서로 쓰는 거지. 콘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정전형 설계할 때 보면 DC 바이어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녹음하시는 분은 DC 바이어스를 얼마를 씁니까? 국제적으로 표준되어 있는 게
48V 쓰죠. 그래서 그걸 48V 팬텀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층용일 때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SNR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층용 같은 경우에는 뭐 200V, 뭐 100V 이상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쓰고 프리폴러라이즈도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내일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줘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200V까지.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0도가 보십시오. 0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이게 볼록 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여기서 반사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더해주는 거예요. 유닛에서 이렇게.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볼록 튀어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터 단위거든요. 프리앰프 단위에서 있다 보면 돼요. 그러면 0도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플랫하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20kg라든지 30kg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볼록 튀는 거를 여기서 깎아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리필드 마이크로폰이에요. 똑같은 마이크로폰인데 프레시필드다 그러면 90도로 봐야 될 거잖아요. 예? 90도로? 90도 같으면 아까 어디지? 여기도 여기 이렇게. 예? 먼저 꺾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90도가 이렇게 먼저 꺾어져 버린다고. 근데 내가 여기까지 내주고 싶어, 여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밑에서 이렇게 좀 더 빼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90도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평탄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프레시필드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0도에서 하는 걸 써버리면 0도를 이렇게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30kg가 더 크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잘못된 그 변환기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가 이게 뭐 10kHz 이상 되는 굉장히 초고역대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 뭐 엄청 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 다른 건 아닌데 제대로 된 측정을 하려면 저런 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측정해낸다는 거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모르고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내가 신호처리까지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다 서로 용도가 다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마이크로폰인데요. 이 초고역 있잖아요. 초고역. 여기서 이게 10kHz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끔. 근데 이제 프레시필더용하고는 프리필더용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빨간 게 프레시필드고 이 파란 거하고 연두색이라고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관에서 뭔가를 재는 이런 마이크로폰. 우리가 지금 커플러에서 들어가는 마이크로폰은 대부분 다 프레시필드 마이크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관에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로 여기서 오는 게 여기 크고 주위에 오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자유음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반사함이 있겠지만 이거 에너지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마이크로폰을 반드시 음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확산음장 마이크로폰이 적용이 된 소음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폰 끝이 얘를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적당하게 여기 있어 그러면 3, 40도 이렇게 어긋나게 쳐다봐야 돼요. 소음계가 마이크로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유음장이다 그러면 정면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주위에 이렇게 음원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마이크로폰 탭을 마이크로폰 똑같겠지. 이제 셀렉트를 해줄 때 확산 음장으로 셀렉트를 해가지고 잰다고 하면 내가 소음계 위치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있지만 이렇게 틀어서 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주파속성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 마이크로폰은 야외 같은 데서 있잖아요. 바람 불어있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통 여기 인클로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딱 맞닿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할 때 많이 써요. 다음 교정계인데요. 캘리브레이트라는 거예요. 이건 음향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모든 그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이 컴퓨터가 제대로 지금 사운드 카드가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앰프 있잖아요. 얘가 앰프거든요. 앰프. 요 앰프가 제대로 예를 들면 앞에 보면 뭐 0dB, 12dB, 18d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18dB를 제일 해주고 있고 0dB라 그러면 들어온 레벨을 그대로 뽑아내주고 있는지. 세 번째는 이거 마이크 프리앰프 단위거든요. 이 마이크 프리앰프 단위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마이크 있죠, 마이크. 요 마이크가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는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보면요, 제대로 된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 그 중에서도 뭐 사운드 카드가 갑자기 뭐 막 바뀌고 그런지는 않거든요. 제일 사실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마이크로폰 단인데, 이 마이크로폰 단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이게 교전기예요, 교전기. 원래는 굉장히 간단해요. 얘는 스위치만 ON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94dB가 나와. 항상 1파스칼이 나온다는 거죠. 지가 고장나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 이 스피커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 측정용 마이크로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4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있잖아요. 94가 안 나오면 여기서 피드백을 주고 94가 나올 때까지 있잖아요. 계속 피드백을 해서 94가 나올 때까지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안에서. 그런 회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94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나죠? 이게 1kHz 94dB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이거는 94dB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이거는 104dB인가? 114dB인가? 104? 네, 104dB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층용 마이크로폰을 꽂아서 실제로 여기서 레벨 메터에 됐잖아요. 94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컴퓨터 레벨 메터가 뜰 거잖아요. 그렇죠? 계측 장비에서 삑 내주고 그러면 1kHz 톤이 94dB가 나오는지 확인되면 오케이, 다 맞은 거죠. 실제로 거기 그 컴퓨터 화면에서 94가 뜰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음압이 진동판을 떨어져서 볼티지로 뜨겠죠. 그렇죠? 볼티지가 얘를 통해서 적당하게 증폭을 시켜요. 물론 감소도 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폭을 많이 시키는 SNR 합법에서.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컴퓨터로 들어가 가지고 ADDA 컨버터를 거치죠. 코덱을 거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로 돼 가지고 나온 값이 94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과정은 뭐냐? 톤 하나밖에 안 내주죠. 그렇죠? 1kHz. 근데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특별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플랫하게 나오거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다 바뀌거든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는 플랫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한 주파수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멀티톤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전기도 있어요. 그러면 1kg만 내주는 것도 있고 2kg, 4kg 다 바꿀 수 있어. 뭐 500, 250.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어디서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연구소에서 해요. 그래서 이 교전기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교정을 맡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표준연구소에서 가면 또 그걸 또 한 레벨 위에서 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표준연구소에서는 교정기는 또 어디서 하냐? 그러면 또 이걸 만든 제작사 있잖아요. 덴마크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캘리브레이션을 또 1년마다 한 번씩 다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가지고 항상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캘리브레이터, 교정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서 그 나오는 값이 94가, 104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음향하시는 분이 이것도 있는 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집에서 내가 뭐 사운드 카드 가지고 그냥 뭐 야매로 이렇게 PC 소프트웨어 가지고 아이폰 소프트웨어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뭐 음압을 뭐 아이폰 어플 가지고 재시는 분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근데 제대로 된 개발을 한다든지 하려면 그 값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고.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요 캘리브레이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걸려지게 돼 있어요. 이 스피커가 있지만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지가 계속 이렇게 수음을 하면서 94가 나오는지 계속 체킹을 하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계속 레벨을 94가 나오도록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데, 이전까지는 그 마이크로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자, 우리가 스피커 측정을 한다고 볼게요. 그렇죠? 스피커 측정을 하려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을 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런 데서는 잴 수가 없어. 왜? 내가 저기 마이크로폰을 놓고 여기서 스피커를 튼다고 하면 스피커에 나오는 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 반사음, 측면 반사음 이런 데 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마이크로폰에서 그 측정이 된 파형은 있잖아요. 이게 직접음 빼니 반사음이 더해져 버리면 있잖아요. 똑같은 시그널인데 시간차를 갖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 주파수는 소리가 크게 나고 특정 주파수가 소리가 작게 나는 컴필터링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늦게 가는 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주기가 딱딱 맞았다. 그러면 2배로 커질 거고 180도 이상차가 생겨가지고 이런 파형이 들어봤는데 시간적으로 좀 있잖아요. 좀 늦춰져 온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2배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늦춰져 온 게 예를 들면 이쯤에 늦춰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게 들어왔다고 봐볼 거예요. 그럼 이하고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뭐 1kHz에서 예를 들면 이게 피크가 떴다고 보고 그 피크가 뜨면 여기에 대한 하모닉스 있죠. 보조파수는 또 다 뜨고 여기에 대한 또 뭐 그 사이 주파수 있잖아요. 1.5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뭐 1kg, 2kg 이런 것들은 커지는데 뭐 1.5, 2.5 이런 것들이 작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원래 스피커가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특성들이 다 왜곡이 돼서 들리니까. 그래서 반사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음이 똑같은데 시간차로 들어가면요. 파동이 서로 더해질 때 이게 그 동이상이 되면 2배로 커지고 역이상이 되는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빠지기 때문에 음색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뭐 노이즈 티그널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실험을 해보면 돼요. 칙 하는 노이즈를 쏘잖아요. 그 스피커를 계속 벽에다 갖고 가보세요. 이렇게 계속 갖고 가보세요. 소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직접음하고 저기 티가 나온 거 있잖아요. 요 사이에 시간차 때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갖고 가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색이 완전히 바뀌어요. 집에 해보세요.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핑크 노이즈 같은 거 싸가지고 그게 컴퓨터를 갖다가 그냥 쉽게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원래 그게 그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잴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반사가 없는 공간에서 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싼 무향실을 짓는 거예요. 무향실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 발음체 소리만 듣고 싶은 거지. 그 발음체의 음향 특성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게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4억, 5억이니 이렇게 이제 뭐 10m가 넘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무향실에서 스피커에서 음이 이렇게 나와요. 평면파가 나중에 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마이크로폰이 하나 더 있다고. 이 두상 센터 있죠.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측정을 해서 지금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덤이 없다고. 마이크로폰 측정한 게 우리가 보통 스피커에서 재는 그 특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랫하게 나오고 자기 어떤 컬러를 안 가지고 있고 플랫하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스피커라고 하고 실제로 좋은 스피커들은 저렇게 플랫하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게 A번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스피커가 되는 거야. 실제로 다 저렇게 돼. 스피커는 저렇게 재면 돼.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이야기들도 나중에 지향성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다 없고요. 그냥 아이들하게 보면 A처럼 나오면 된다고. 그 스피커 재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이제 사람 머리통이 있다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요 지점에 마이크가 2개 있는 거죠. 고마기 위치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볼게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스피커 특성은 안 나온다고 볼게요.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에도 맞고 어깨에도 반사가 될 거고 지금 헤드폰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사람 고막에서 마이크가 있다고 한번 볼 거예요. 헤드폰은 좀 빼버리고
그러면 쭉 어쨌든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스피커는 평면파로 똑같이 오다가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재버렸으면 아까 그냥 무향실에서 마이크 스피커 재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마이크로폰인 거예요. 고막에 재다가 마이크를 집어넣은 거 오면 어깨에서도 반사가 생기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사, 회절, 굴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란도 들어가고 스캐터링도 들어가고 굴절도 들어가고 회절도 들어가고 반사. 영어로 하면 뭐 리프렉션, 디플렉션, 스캐틀링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귓구녕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막에 있는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특성이 뭐냐? 라우드 스피커 투 이어 드럼인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 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렇죠? 스피커는 다 똑같아. 위치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았는데 요 마이크로폰으로 쟀냐 머리통 마이크로폰이 쟀냐에 따라서 특성이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똑같은데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그렇죠? 요 갈색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으로 바뀐 걸 저걸 보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거 플랫하다고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재보면 이렇게 들리는데 사람은 머릿속에서는 저게 플랫하다고 느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게슈탈트 모델 이야기를 할 때 아, 앞쪽에서 오는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게.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면에서 음성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쭉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색이 얘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소리가 정면에서 오고 음색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A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측정된 데이터에다가 요 BLA에다가 B의 반대되는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이걸 곱해줘 버리면 나중에 A처럼 나올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게 바로 보정하는 거예요. 이게 FF 보정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왜냐? 이렇게 보는 게 우리는 편하거든. 스피커에서 본 그래프처럼 있잖아요. 플랫하다 그러면 느낌상으로 플랫하게 가는 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플랫하다고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지. 야, 이게 뭐가 해? 2km, 3km에서 이렇게 높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들을 때는 플랫하다 느끼니까 이거를 요 그래프로 B를 A처럼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보정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보정이라는 과정은 그래요.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내가 이제 헤드폰을 꽂았어. 헤드폰을 꽂았어요. 헤드폰을 꽂아서 이렇게 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B에서 C를 빼본 거 있잖아요. B에서 C를 빼주면 요만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높아져가지고 실제로는 10dB 정도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요 그래프의 형상이나 이 그래프 형상이 똑같죠? 결국은 10dB 정도의 게인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훌륭한 헤드폰이 되는 거지. 왜냐 그러면 단순히 게인만 좀 증가된 거라고. 왜냐? 이 스피커 위치보다 이 스피커 위치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일정하게 다 커졌다고 200Hz부터 거의 8kH까지가 있잖아요. 음색이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평탄한 헤드폰이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평탄하냐? 음이 앞으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음이 아까 한 면에서만 나오는 걸 프리필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리필드 보정을 해서 이렇게 평탄한 그래프가 바로 C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이거 정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을 기준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얘기했죠. 스테레오 녹음이라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정면에서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 홀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나를 쳐다보면 나는 정면에 있잖아. 이게 악기들이 여러 개 편성이 되겠죠. 보컬이 여기도 있고 피아노 여기 있고 색소폰 여기 있고 베이스 여기 있고 어떤 정면에서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음이 정면에서 오는 걸 모사하기 위해서 이 영도라는 스피커에서 오는 느낌을 했잖아. 그러면 과연 C처럼 이렇게 들으면 음이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거죠. 갑자기 음이 일반적으로는 이 머리 사이에 맺히던 게
요 그래프를 EQ를 쫙 맞춰주니까 소리가 뿅 해가지고 저 앞에서 쫙 이렇게 나오도록 되냐는 거예요. 첫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나랑 맞는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잔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요 음색을 잘 맞추면 겨우 음이 여기서 맺히던 음이 여기 이마 쪽으로 가는 효과 정도밖에는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헤드폰에서 해줄 게 아니고 음장 프로세싱, 잔향 프로세싱에서 취급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게 과영도가 맞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스피커를 들을 때 0도에서 듣습니까?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의 스피커가 있지. 실제로 음원은 허상만 여기 팬텀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있죠. 서밍 로컬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했었죠. 머리에서 이런 뇌 프로세싱에 의해서 서밍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음이 허상 여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스피커는 여기 두 개 있는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리필드 이퀄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항상 0도에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음원을 가정을 해서 다 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어폰, 헤드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통화 때문에 나온 통화. 이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뭐냐고 하면 표준 통화라고 있어요. 오스 텔레포닉 해가지고 전화기 쪽에 있잖아요. 표준 통화. 그 유대표님 표준 통화 있는 거 옛날에 하셨나? 있는 거 전화기 쪽 안 해요. 표준 통화라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전화기 통화 품질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품질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전화 품질이 뭐가 좋은 거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 하면 내 바로 정면에서 1m 앞에서 무형실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통화 품질이 좋은 거라고 국제 스탠다드에서 정했어요. 그게 표준 통화예요. 내가 수화기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특성이 어떤 그 발음체가 1m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주파수 특성을 여기 수화기도 수화기 그렇죠? 수화기에서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 통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이게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화기가 없다 했을 때 이 둘이서 마주보고 이렇게 1m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앞에다가 벽을 확 쌓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전화기를 딱 하더라도 그 음색 그대로가 전달되는 게 제일 좋은 특색을 가진 전화통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마우스의 위치, 마우스 음을 재는 위치하고 수화기의 음을 재는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마우스 레퍼런스 포인트, MRP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2.5cm, 입에서 2.5cm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여기에 사람의 입하고 방송 특성이 유사한 마우스 시뮬레이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스피커가 있어요. 입을 표준으로 한 입 있잖아요. 그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다가 나중에 뭘 놓는다고? 마이크로폰을 놓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5cm 되는 지점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있잖아요. 붙이고 전화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잖아요. 그걸 2.5cm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걸 마우스 레퍼런스 포인트 MRP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 수화기 있잖아요. 이 수화기를 잘 봐야 돼요. 수화기가 결국 뭐냐고 하면 나중에 이어폰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그렇죠? 이 위치가 바로 ERP라고 그래요. Ear Reference Point. 그럼 우리가 전화기는 이렇게 띄워서 듭니까? 아니, 붙여서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콘차의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가 ERP가 돼요. 이런 어떤 통화 품질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기준이 정해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을 평가를 하고 있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게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통신용으로는 ITU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죠? 그건 통신기관이거든요. ITU-T도 있고 ITU-R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ERP에서 재라 그래. 왜? 기존에 이런 옛날 그거 재는 거 있잖아요.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어폰, 헤드폰은 고막에서 재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ERP에도 맞고 왜 해필이면 0도 있을까? 그 위치를. 이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다 이 통화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헤드폰 기준으로 이걸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왜 ERP에서 DRP로 변환해주는 변환 커브도 나오고 예? ERP에서 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도 나오고 어떤 커플러는 ERP 기준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4153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ERP 기준입니다. 안 맞아. 물론 상대 비교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가 안 맞다고 이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통화쟁이 입장에서 보면 전화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어폰이 수화기하고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이 수화기 양쪽 두 개 붙이면 헤드폰 되는 거 아니냐고 이어폰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스피커니까 이렇게. 그 기준 해가지고 다 측정을 했다. 장비들이 그렇게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어폰, 헤드폰 쪽으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장비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요. 불과 5년도 안 돼요. 2011? 그때부터 이제 기 모양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어폰, 헤드폰 모양으로 바뀌게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 개발하는 사람이 아주 죽을 맛이었죠. 쓸만한 기도 없고, 쓸만한 장비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측정 기준점을 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측정 기준점. 이게 사람 길을 갖잖아요. 단순히 모식한 거예요. 보세요. 아까 ERP 있다 그랬죠, ERP. 그렇죠? 이게, 전화기 수화기 있잖아요. 들어가는, 여기. 우리가 전화기 이렇게 핸드폰 하다 보면 이쯤에 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 여기다가 나중에 마이크로폰도 여기다 놓고, 발음체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ERP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 엔트런스 포인트가 있어요. EP. 이게 딱 정확하게 어디냐? 그런 건 없어요. 콘차가 끝나고 이어 커널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게 센터 부분인 거예요. EP, 이어 엔트런스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드럼 레퍼런스 포인트. 이 드럼이라는 것들은 뭐 북치는 드럼이 아니고 이어 드럼. 고막이에요, 고막. 고막의 위치를 갖다가 정한. 안에 뭐냐? 네이 있잖아요, 네이. 그렇죠? 네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막이 있고요. 그러면 이 최적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고 안 되고 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된 거예요. 이 콘차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적이 한 4.3cc.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해보면 돼. 비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쑤셔 넣어. 그 주사기에다가 4.4cm를 맞춰가지고 물을 쭉 채워 넣어 봐봐요. 쭉 차면 4.4cm가 되는 거예요. 구멍 나가지고 귀에 물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어. 뭐 귀에 물 들어간다고 뭐 죽나? 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4.3cm가 나와요. 또 이것도 재보면 돼. 이게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여기다 물을 해가지고 요만큼 오른지 있잖아요. 확대기 누르면서 요만큼 찬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cc. 이어컨을 연고요. 그 다음에 그 고막 뒤쪽 있죠. 그거 0.65cc. 그래서 토탈 다 해보면 한 6cc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컨을 랭스 있죠. 이어컨을 랭스는 보통 한 2.5cm. 사람마다 약간 달라. 2.6cm일 수도 있고 2.7cm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대한 다이아미터 있죠. 직경은 여기서까지 직경은 한 7mm.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완전 원통형 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저번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절대 원통형은 아니에요. 가다가 커널 쪽으로 가면 점점 조금씩 넓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혈정적으로 넓어지는 건데 여기서 또 보면 가스로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통으로 못 산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DRP, ERP, EEP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 최적 개념도 알아둬야 돼요. 최적 개념도. 제가 국내에 그 국가기관에서 헤드폰을 측정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뭐였냐고 그러면 헤드폰을 그냥 얘가 헤드폰인데요.
헤드폰을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재면 안 됩니다. 사람아 그러니까 이렇게 씌워놓고 있잖아요. 씌워놓고 그 안에 있는 꼬막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폰하고 최적 조건을 각기 맞춘 다음에 적정인 거예요. 왜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나중에 스티프니스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 소리의 방사 임피던스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잰거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잰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눌러서 재잖아요. 예? DJ처럼 삐끼삐끼삐끼 하나 누르잖아요. 또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재야 돼. 이렇게 더미에다가 달아놓고 이 텐션도 맞추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재더라니까. 그래 놓고 나서 뭐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커브도 정기적인 건데 뭐 이게 바뀌나요? 소리 안 내주고 정기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 커브는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 바뀌냐고 그러면 당연히 바뀌죠. 눌러서 있잖아요. 임피던스 커브는 또 바뀌어요. 다 다르게 바뀌어요. 그때는 요 최적 조건을 나중에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최적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몇이신지 몇이신지를. 대충 아무렇게나 나가지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그 특성을 알 수는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 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FF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리필드 EQ?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표준 통화 음향 전달 특성이라 해야 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도, 방해가 고도 다 0도. 그래서 정면이라는 얘기를 줬죠. 정면에다가 아까 스피커를 놓고 듣는 이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고만까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어 엔트런스 포인트까지 잰 특성이 바로 귓바퀴 영향, 뭐 이런 영향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영향들, 뭐 어깨에서 반사되는 거, 뭐 몸에서 회절되고, 콘차에서 반사되는 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뭐냐? 빨간 거 있죠. 이거는 이어 엔트런스 투 이어 드럼까지. 여기 EP에서부터 DRP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고만까지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관이죠, 관. 관의 특성이겠죠.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막힌 관의 특성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음향에서는 오픈 클로즈드 관이라고 그래요. 그 특성. 잠키를 이제 볼록, 그 다음에서 볼록. 홀수 차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나올 거니까 4분의 1 파장 해서 예를 들면 3kg 나오면 3, 3은 9, 9에서 한 번 더. 3, 5, 15, 15에서 한 번. 3, 7, 21, 21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빨간색으로 가는 거다. 이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DRP 고막 있을 때 바로 재버린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가게끔 내주는 헤드폰을 갖다가 딱 듣고 있으면 소리가 좀 여기 이마 쪽으로 오는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콘차에 대한 공지는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시간에 보면, 이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죠. 어느 날로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날라올 때는 그리고 좀 위에서 날라올 때, 아래에서 날라올 때 이거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노치 주파수가, 어쨌든 한번 반사가 생기면 무조건 노치가 뜬다 그랬죠. 그렇죠? 까먹는 주파수가 있다. 첫 번째가 바로 8kH냐, 9kH냐, 10kH냐, 11kH냐, 그게 0도냐, 뭐, 마이너스냐, 이렇게, 높이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엘리베이션, 고도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콘차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어깨 있잖아요, 어깨. 어깨에서 반사대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낮은 형성이다. 1kg 그랬죠, 그거. 그래서 잘 보면, 0도 HR 테이프 있잖아요. 0도 보면 1kg 가면 꺼졌다가 쑥 올라가 이렇게. 그렇죠? 2에 3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1kg 쭉 꺼진 게 바로 어깨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시간차 공격이 들어갈 때, 그네를 밀 때도 있잖아요. 와서 딱 주기가 맞게 밀어주면 더 크게 스윙이 되는데 올 때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음압이 안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간차 공격을 시간을 잘 맞춰주면 정의상일태 해주면 음압이 커지는 데 반해서 반대 비상 올 때 탁 쳐버리면 정지가 돼버리겠죠. 그 관계가. 이게 들어올 때 올 때 탁 쳐버리는 게 1kHz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쑥 꺼져버려요. 여기가 좀 많이 1kHz 많이 죽게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날라오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 그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뒤에서 180도 날라오는 소리는 여기에
그 1kHz 푹 꺼지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당연히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표준 통합 음향 전달 특성.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프리필드 이퀄라이저. 근데 프리필드 이퀄라이저라는 게 내가 좀 말이 좀 안 맞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주시고. 저도 사실 이거 아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논쟁이 붙었냐고 하면, 야, 프리필드가 어떻게 해서 0도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HRTF를 써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설득력이 그게 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HRTF를 가지고 타겟으로 맞추는 게 더 말이 맞다고. 왜 스피커가 거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허상으로 느끼는 거하고 저번에 실상으로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고 점색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HRTF인데 다 재본 거예요. 0도, 뭐 이렇게 30도, 60도. 이게 보면 빨간색 60도가 제일 크죠. 소리도 여기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크게 들리잖아요. 고주파가 그렇죠. 그렇죠? 점점 커진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버리면 고주파 수가 여기 기가 막아가지고 있잖아요. 잘 뭐 꺾어서 들어가기 힘들겠죠. 뒤에서 날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고도는 다 0도로 맞춰놓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고도 0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0, 30, 60, 90 이렇게 다 재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0도일 때가 이제 이 색 따라가 보세요. 30도였을 때 파란색 어디지? 파란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10km까지밖에 안 봤어요. 이위는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산 음장 같은 거 해줄 때는 이걸 다 더해줘 버려요. 왜? 실제로 무향실에서 모든 방향의 에너지가 똑같이 올 수 있는 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다 잰 다음에 다 파워 에버리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이거는 지금 고도가 0도지만 또 위로 잰 거 있잖아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돼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 모든 3차원에서의 모든 HRTF를 갖다가 다 파워 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확산 음장이 돼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있잖아요. 초기에는 이렇게 이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을 맞추는 걸로 오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정을 해가지고 그 보정 커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스탠다드로 다 돼 있어요. 지금도 이게 스탠다드예요. IC 스탠다드가 이거로 돼 있다고. IC 스탠다드가.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ITU 있잖아요. ITU 맞죠? 거기서 이제 확산 음장도 좀 해야 된다. 고 돼 있지만 그러면 이게 잘못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반론도 못하지. 그래서 ITU에서는 확산 음장에 대한 것도 레퍼런스가 돼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대체가 안 됐어. 왜? 뭐 얘는 맞냐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확산 음장 고정 있거든요. 그런 헤드폰. 하지만 이게 무조건 다 맞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확산 음장, 이거는 DRP 음장이 되었죠. 고막에서 재는 거예요. 이제 보정 곡선 이야기 나오는데 코렉션 커브예요. 이 보정 곡선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지만 머리 중심에서 있잖아요. 여기 이 머리를 빼버리고 그냥 이게 무향실이니까 당연히 프리필드 마이크로폰 라이 되겠죠. 그치? 아까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걸 쳐다볼 거면 이거 놓은 거. 요 양쪽 귀 중앙 사이 있죠? 이거? 여기다 마이크로폰 놓은 거, 여기다가 마이크로폰 놓은 거기에다가 뭘 쟀냐고 하면 여기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고막에서 있잖아요. 음압을 이렇게 서로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보정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면에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하나만 놓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해주면 바로 프리필드 이퀄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고 이걸 한 점이 되는 게 아니고 온 사방팔방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700몇 군데, 720군데를 갖다가 5도 간격 다 재보는 거예요. 싹 다, HRTF를 싹 다 재가지고 파워 썸을 해주면 확산 음장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고 하면 이 의미는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쭉 날라올 때 이게 평면파로 날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평면파로 날라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마이크로 온다나 여기 아닌가 똑같겠죠. 여기서 이제 그 머리하고 뭐 인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만 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건 똑같죠. 그렇죠? 이 마이크로보다 이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저기서 소리가 뿅 나면 멀리 있으면 파필드가 되면 평면파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평면파로 쫙 오다가 여기서부터 바로 젠거하고 요렇게 돌아가서 하는 젠거 있잖아요. 그 차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HRTF는 뭐 1m든지 2m든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만 차이만 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평면파가 안 되고 구변파가 되기 때문에 니어필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m 이상만 되면 다 파필드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차이만큼. 이 나눠주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 특성, 정기적인 특성인 거 다 없어지죠. 여기도 포함되고 포함될 거니까. 얘 갖고 있는 뭐 사운드 카드 특성, 뭐 앰프 특성, 마이크 특성 다 없어지는 거야.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몸통하고 머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음의 확산, 회절, 산란 그런 효과만 위해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정 커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친구예요. 4128C BNK 대표 선수예요. 4128C인데 어쨌든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 귀는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 뭐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레프트와 라이트 구분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 선수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귓구녕이 바로 보이죠. 이거부터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옆에 기사람 보십시오. 귓구녕이 보입니까? 잘 쳐다봐. 안 보이죠? 꺾여 있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0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면 이 까만 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요 더미 헤드를 이게 딱 이거죠. 그렇죠? 이게 4128C니까 얘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 뭐가 나온다? 까만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헤드폰을 해가지고 음을 내줬는데 이 까만 곡선을 따라간다고 하면 뭐라고요? 확산 음장 보정, 디퓨저 필드, 프리필드 이퀄라이저, 자유 음장 보정, 헤드폰이 되는 거예요. 이 까만 그래프대로 그대로 나와주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소리가 앞으로 나갈 거다. 이마 쪽으로. 나갑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이죠, 점선. 점선을 잡아서 쭉 같이 가요. 여기까지는 같이 가죠. 여기서부터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는. 여기도 한번 튀고 굉장히 높게 가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 스피커를 720군데 있잖아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 재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에브리딩을 시켜주면 이 점선을 따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그리고 나중에 헤드폰을 이 점선을 따라서 만들면 음색이 그렇게 들리면 확산 음장 보정 헤드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점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사면 얘 더메드를 사면요 얘가 CD로 줘요. 이 보정 커브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게 이 사운드 책도 그렇고 다른 머신도 그렇고 보면 다 이 보정을 시킬 수 있는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갖다 클릭을 해주면 얘가 뒤집혀 가지고 나중에 올 들어오는 시간을 꼽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평탄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죠. 만약에 헤드폰으로 측정한 특성이 완벽하게 까만 거를 따라가지고 내가 자유음량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 보정 그래프 이후에 보정 처리 이후에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플랫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내가 확산음 이게 여기 점선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점선처럼 헤드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헤드폰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머신에다가 확산음장 보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선이 나중에 다시 플랫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1년도에 있잖아요. 덴마크의 공대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측정 결과인데, 그 덴마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덴마크라는 나라를. 음향하는 사람은 덴마크를 존경해야 돼. 다 장비 덴마크 거예요. 뭐 칼스버그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 맥주밖에 없는 줄 알죠? 칼스버그가 덴마크 거 맞죠? 덴마크 여자랑 칼스버그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음향 변환기 쪽으로는요, 다 덴마크 거예요. 그리고 음향 변환기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BNK가 덴마크 회사잖아요. 그라스도 덴마크죠. 그러니까 그 공대에서 뭘 했냐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한 3, 4년 전이죠.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 의뢰를 받아서 그 우리가 표준에 IC 표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표준에 보면 자유음장 그래프, 확산음장 그래프를 얻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내에 들어와야 뭐 예를 들면 60318-7에 만족시키는 얘가 더미 헤드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인 안 해봤어. 업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 덴마크 공대가 그 대표적인 세 회사 있잖아요. BNK 거, 그라스, 지금 바깥에 갈색 아저씨 하나 전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소음 연구 많이 하는 독일의 그 헤드 오쿠스틱스 이 세 개 덤 헤드를 갖다가 있잖아요. 실제로 다 모양새를 측정을 해봤어. 다. 실제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영도에 대해서 맞춘 거예요. 이게 60168-7에 있잖아요. 60168-7이란다. 60318-7. 그렇죠? 318-7에 나오는 이 마진폭이에요. 마진폭 안에 들어가요. 점선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영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좀 비슷하죠, 그래도. 그렇죠? 원래 여기 조금 차이 나겠지만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맞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세 개 다 있잖아요. 까만 거는 그 BNK 거, 그 밑에 거는 그라스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HN 헤드 구식스가 있잖아요. 세 개 다 재봤는데 세 개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향실에 넣고 잰 거예요. 이 점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적당히 떨어지는데 여기는 올라갔다가 평 튀고 안 떨어지죠, 여기 이렇게. 요 밑에는 같은데 여기가 완전 차이 난다고. 안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걸 가지고 재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다 보정을 했다니까 이 점선 가지고 안 맞아.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하면요 고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게 들려요. 실제 떨어져야 이게 평탄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산음장 보정을 했는데 키마로 해가지고 보정을 했을 때 그래프하고 4128치 BNK로 했을 때하고 다르게 나온 게 누가 많이 틀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잘못된 건데 제가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고 하면 요거를 사서 주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확산음장 보정 있잖아요. 사운드 체크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BNK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 그러면 우리가 그 헤드폰을 만들 때 그걸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헤드폰을 만들면 점선으로 따라가니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음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세?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고음이 세면 다른 말로 하면 저음이 부족한 것처럼 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적당하게 가공을 해서 써야 돼요. 가공을 해서.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덤헤드 모양이 있잖아요. 아까 이거하고 저 바깥에 전시된 그 녀석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저쪽이 좀 무식하게 생기고 얘 좀 예쁘게 당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방향으로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 방향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특히 정면에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게 콘차의 모양이에요. 콘차의 모양. 이런 것들 모사해주는 모양 있잖아요.
그런 차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싹 다 더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많은 차이가 사실 날 수가 없어요. 확산음장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날 이야기할 때 확산음장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듣는 환경이 확산음장 아니냐, 반사음이 다 있지 않냐, 그렇죠? 무향실에서 듣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확산음장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완전 무향실에서 듣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방향의 HRTF를 다 더해버리면, 신호체계 관점, 그냥 수학적인 관점으로 볼게요. 다 더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차이는 없어지고 공통점만 두드러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평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더해버리면 차이는 없어져 버리고 공통점만 살아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 뭐 모든 방향에 오는 게 돼서 공통점은 뭘까요? 요 안에 웨이도 있죠. 웨이도 영향은 계속 공통적인 거거든. 어느 방향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이 웨이도는 똑같이 워킹을 하게 돼서요. 막히고 뚫린 관으로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콘차 영향 있잖아요. 콘차, 그렇죠? 콘차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높게 있고 조금 더 뒤에 있고 반사, 요 복잡한 구조 있죠? 이거는 뭐로 바뀌겠어요? 단순한 깔때기로 바뀐다. 꽃갈처럼 이렇게 바뀌는 깔때기처럼.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안에 마이크가 있는데 꽃갈처럼 오다가 관처럼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결국 남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이게 뭐겠어? 이게 뭐 2에서 3km 공진 하나 뜨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Q가 작죠? 넓게 형성이 되잖아요. 왜? 첫 번째 날 이야기를 했어요. 콘차가 이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3kHz 부분을 갖다가 10dB 정도 증폭시킨다고 그랬죠. 넓게, Q가 넓게. 그 다음에 고막이 있잖아요. 여기 웨이도 있잖아요. 웨이도 간이 열리고 닫힌 것 때문에 또 3kHz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10dB 정도 더 대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관이기 때문에 Q가 굉장히 크다고 좁혀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두 개 같이 대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얘만 특성을 넣어주는 게 뭐 보정을 해주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한 3km 정도 있는 것만 적당하게 나온 걸 나중에 끌어내리며 줘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산음장인 거예요. 다음 음향 임피던스라는 부분이에요. 이 음향학을 3, 4월 때 음향학을 배우시면 음향 임피던스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향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음향 임피던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음향 임피던스. 내가 음향 임피던스를 모른다. 그 전기에서 말하는 임피던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전파 현상, 파동의 전파 현상. 이거는 최적 속도를 압력을 최적 속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기로 치면 전압을 전류를 나눠주는 게 바로 저항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최적의 반비례하고 이게 최적 속도라는 것들은 볼륨 벨로시티라고 영어로 부르는 게 볼륨 벨로시티. 그러니까 그 전기로 치면 전하가 있고 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하가 1초 동안에 흘러간 양을 우리가 전류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6.25 곱하기 어쩌고 해가지고 그만큼 전류가 1초 동안에 흘러주면 그걸 1A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하를 갖다가 뭉텅거리를 본 거라고. 전류를 본 거. 똑같아,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는 공기의 매질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덩어리로 봐가지고 하나의 단위 면적당 들어가 있는 그 입자들의 속도, 그걸 본 게 최적 속도예요. 전하가 전류를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물의 흐름, 이거는 아까 수압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물로 치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흘러주냐 잘 못 흘러주냐 하는 것들이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재면요, 이게 그 내부 있잖아요. 내부에 어떤 고막이 있잖아요. 이어폰에서 가려면 고막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고막을 재기 위해서
이게 음향 임피던스를 측정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주파 특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다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향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날 것이다. 이어폰 헤드폰에서 소리가 어떻게 날 것이다도 음향 임피던스가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그 최적의 반비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최적의 반비례한다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 뒤에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헤드폰의 음향 임피던스인데 이거 완전히 이렇게 실링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소리 새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새는 게 하나도 없고 뒤로도 안 새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갖다가 하이 어쿠스틱 임피던스 헤드폰이라고 그래요. 누설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프레셔 필드 조건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라 프레셔 필드 조건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음도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새고. 사실은 이런 헤드폰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념적인 이야기고 거의 프로텍터 있잖아요. 이게 소음 차단해주는 프로텍터도 뭐 조금은 새겠죠, 이렇게. 근데 이상적인 거. 이거 다 새는 걸 갖다가 이제 로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로우 임피던스 헤드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커플러 이야기가 나오면요. 커플러를 갖다가 뭐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측정을 해야 될 때 기본적인 조건이 하이 임피던스, 하이 어쿠스틱 임피던스에 대한 것들만 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놓고 헤드폰에다가 째야 돼. 우리가 하이 임피던스 나온 헤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개념은 전체적으로, 이게 로우 코스트 임피던스고 이게 하이 코스트 임피던스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음이 진행이 돼요. 이게 이제 고막이에요, 고막. 고막에서 보면 당연히 진행파가 있고 반사파가 생긴다고. 요 반사파 얘 때문에요. 정제파가 생겨가지고 아까 3kHz가 부스터되고 막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기는 공기고 고막은 뭡니까? 고체잖아요. 그죠? 공기는 기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밀도가 4배 차이 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공기하고, 그렇죠? 이 살하고는, 그렇지? 어쨌든 요 반사되는 거 있고 저기서 또 내주고 하니까 계속 튕겨 나오는 거 내주는 거 계속 이렇게 인터랙션 생기는 게 바로 모드라는 거죠. 그렇죠? 4분의 1 파장 공진이 생기고 4분의 1뿐만 아니고 4분의 3도 생기고 4분의 5도 계속 커지게 되고 나머지는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게 이 개념. 이거는 기계공학과에서 온 자료를 내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음향 전달 임피던스를 본 거예요. 귀 있죠, 귀. 그러니까 이게 웨이도하고 그다음 고막까지 다 있잖아요. 요도 어떻게 또 워킹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걸 본 거는 어느 한 특정한 지점에서 본 거예요. 고막에서 10mm 바깥쪽. 그렇죠? 10mm 바깥쪽. 1cm 바깥쪽에서 해가지고 거기 갖다가 레퍼런스 플랜이라고 그래서 딱 정해놨어요. 모든 보청기 이런 거 잴 때는 반드시 거기서 재게 돼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해야 된다. 그 위치에서 재고자 해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711 커플러도 바로 반드시 그 위치에서 해야 돼요. 그 위치에서의 이제 고막에서의 특성을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안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점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고주파수는 좀 더 잘 듣고 저주파수 쪽은 이게 아주 음압이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 14km에서 공진이 딱 뜨게끔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고막이 이제 꽃갈처럼 생겼다 그랬죠. 꽃갈처럼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꽃갈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특성을 재보니까 14kHz 공진이 되는데 14kHz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음압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막이 이렇게 반쯤 누워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퍼런스 플랜인 거예요. 여기서까지 1cm 정도. 실제로는 여기가 2.5cm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 특성이 나와요. 반드시 이 위치에 가야 돼. 이 위치 안 가고 여기서 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14가 아니고 더 내려와. 8kg, 9kg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711 커플러 있잖아요. 60318 다시 자 커플러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다 하면 전시가 돼 있을 텐데 그걸로 가지고 되잖아. 그걸로 가지고 될 때 반드시 요 위치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쵸?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쑤셔 넣어봐. 2.5에서 1을 빼면 1.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쑤셔 넣어봐. 1.5를 2.5까지 들어가나. 거의 3단 팁 있죠. 3단 팁. ER4에서 나오면 3단 팁 있잖아요. 그거는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귓구녕이 좀 큰 사람일 때. 헤드폰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참, 이어폰하고. 아주 웃겨요, 이게. 이거는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을까, 이거. 이게 다 보청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보청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을 가지고 삽입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귀에다 걸어주고 있잖아요. 관을 꽂아가지고 쑤셔 넣잖아요. 그 커널 이어폰 할 때 이거 안 맞아, 이거. 이게 이렇게 14kg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꼽는 것 같은 이 정도 생성돼, 이 정도에서. 그러면 이게 14가 아니고요. 뭐 8kg, 9kg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장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주 더러워요. 이어폰, 헤드폰 입장에서 보면. 왜 더럽냐? 첫 번째 모든 장비는 있잖아요. 전부 다 통신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청력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청기 있는 용으로. 이어폰, 헤드폰은 장비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겨우 이어폰, 헤드폰용으로 좀 기 모양 좀 바꿔줄게 한 게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어폰, 헤드폰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게 이어폰, 헤드폰이 지금 한참 발전 단계에 있다고 한 게 그 이야기예요. 장비들도 안 따라와죠. 장비들이 뭐 자기네들 그래 놓고서 장비를 팔아먹을 때는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왜? 없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밖에 쓸 게 없어. 내 말은 그걸 쓸 때는 상대적인 비교 아니면 이런 상황을 알고 써야 된다. 그걸 갖다가 맹실해가지고 뭐 여기서 나는 이걸로 쟀는데 나오고 저걸 쟀는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에서 서로 다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고막을 잴 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고막에다가 발을 쑤셔 넣어서 재는 게 아니고, 아까 레퍼런스 플랜 있죠? 거기다가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갖다가 동시에 장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뿅 사가지고, 이게 가진 포인트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진 포인트 임피던스가 굉장히, 아까 임피던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안에 현상을 갖잖아요. 여기서 해주고, 여기서 수음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요 안에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달 특성을. 그래서 악기 같은 것도 잴 때 있잖아요. 이게 이게 리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임피던스가 다 재면이 있잖아요. 요 관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가진점 임피던스라 그래가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있는 특성처럼 이렇게 치환을 해줘 버리면요. 실제로 잰 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식으로. 근데 이 팁은 만약에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게 일로 간다고 하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해서 말하는 이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고 하면 누구한테 굉장히 중요하냐? 이런 거에 마이크 만드는 사람 있죠. 요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걸 만들 때 이 마이크가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아까 레퍼런스 플랜에다가 여기다가 발음체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재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치환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대로 설계가 되는지 볼 때 이 그래프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덤에도 마이크로폰을 설계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저 그래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우리 이어폰을 잡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ER4에서 3단티 귓구녕 큰 놈밖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안 들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그래프는. 단지 이 마이크로폰이 제대로 설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그 근거. 그리고 보청기 있는 거는 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관할에가 집어넣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또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사람의 고막이라는 건요, 비선형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등층간 곡선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레벨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임피던스 커브는 또 다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94dB 이상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리미트가 걸려요, 귀가. 컴프레션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이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귀를 흉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94dB일 때 있잖아요. 94dB일 때는 이게 이렇게 맞아. 100dB일 때는 맞습니까? 이거를 깎아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안 가. 그러면 80dB는 가나요? 안 가. 60dB는 가나요? 안 가.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을 잴 때는 그래도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피커를 잴 때 1kHz 94dB를 기준으로 하듯이 헤드폰을 잴 때는 500Hz 94dB를 기준으로 해요. 기준도니까.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헤드폰용 마이크로폰은 이 임피던스 곡선을 갖다가 맞게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하고 맞냐? 개발자 입장에서 알겠지만 그게 주관적인 거하고 맞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 500Hz에서 94dB가 작은 소리일 것 같습니까? 500Hz에 94dB면요. 1kg, 2kg, 3kg 넘어가면요. 거의 100dB가 넘어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탠다드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들 때문에 마이크로폰을 더미로 해서 쓰는 것들도 있지만 개발할 때 그렇게 쓰지만 웬만하면 사람 머리 있잖아요. 사람에 있는 고막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라고 있잖아요. 그걸 더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어폰, 헤드폰은 주관평가가 많아. 왜? 마이크로폰을 못 만드니까.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35분에